안녕하세요, 도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 영상들 중에서 초등 4, 5, 6 수학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 이후에 이제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 초등 로드맵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셔서 한 번은 개학을 좀 앞두고 현 시점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초등 수학의 방향성과 고등 수학의 연계성까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자, 현재 초등학교 교육 과정은 1, 2학년, 그다음에 3, 4학년, 그다음에 5, 6학년 이렇게 두 개 학년씩 교육 과정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계획을 짜실 때는 두 개 학년씩 그룹으로 묶어서 계획을 짜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 2학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연산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요. 기초 연산을 기반으로 해서 4, 5, 6 수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 이유는요. 연산만으로는 수학의 흥미를 좀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그래서 여러 교구와 좀 자연스러운 언어 활동 이런 걸로 생활 속에서 약간 수학을 느낄 수 있는 간단한 사고력부터 경험하는 것도 좀 아이의 수학적 능력을 점검 및 개발하는데 도움이 좀 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패를 좀 하더라도 많은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시기가 바로 초등 1학년, 2학년 시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기에 아이의 재능이 발견된다면 사실 꾸준한 사고력을 통해서 수학적 능력을 배워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일단 만약 그러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저는 일단 3학년, 4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교과 과정의 정도의 문해력과 특히 연상 능력에 집중해서 아이를 좀 케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3학년부터 분수가 등장을 해요. 분수의 개념을 익히고 4, 5학년, 6학년에 걸쳐서 분수의 사칙 연산부터 이제 소수의 어떤 계산까지 현재의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죠. 자, 모든 수학의 그릇은요. 연산 능력에서 일단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념을 더 많이 익히고 문제의 뜻을 이해시키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빠르고 정확한 연산이에요. 이걸 좀 무시하시는 분이 꽤나 있어요. 연산을 할 줄 안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빠르고 정확한 연산이에요. 보통 연산이라고 하면 단순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에서 독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영단어를 많이 암기해야 하는 것처럼 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산을 잘하는 것이 영단어를 암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부 수학 전문가들이 연산조차 무조건 원리만을 강조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자, 심지어 그 이유를 미국에서는 구구단을 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 한국도 이제 연산 필요 없다. 계산기를 사용해야 할 시기가 왔다. 라고 이런 시점에서 주장하시는 분들 사실 많은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일단요. 자, 왜냐면 그 미국이 현재 구구단을 외우는 학교나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미국의 수능 시험인 SAT 있죠? 그 SAT조차 계산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문제가 존재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IB나 IB 아시죠? 요새 많이 핫하죠?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AP를 하는 국제학교 학생들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 학생들 또한 연산 실수로 고민하는 상황이 좀 있어요. 또한 계산기를 사용하면 연산 실수에서 막 해방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문제를 읽고 식을 만드는 과정까지, 즉 로직 짜는 과정까지 모두 동일해요. 오히려 미국 아이들은 수학을 공부할 때 계산기 사용법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부량이 더 늘어날 뿐만이 아니고 입력 오류가 또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냥 계산을 정말 기계를 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입력 오류로 계산 실수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인제 뭐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일단 먼저 아셔야 되고요. 자, 또한 제 고등 강의 당식 연산에서 막 설명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의 어떤 구조를 연습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계산을 많이 해 봐야 또 그런 식 구조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답을 쓸 때도 한국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나 이렇게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 로그 같은 걸 배우는데 그 로그 값 같은 게 사실 소수로 나오거든요, 이게 나중에. 근데 그 로그 값 계산할 때 한국은 그냥 로그 그냥 정리 정도에서 끝내는데 미국이나 이제 북미권은 이제 그 로그의 소수 값이 있어요. 소수 값을 다 소수점 막 몇 자리까지 다 계산해서 정말 4 자리, 5 자리까지 막 계산해서 구해야 하는 좀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산이 더 그것 때문에 더 늘어진다고 좀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계산기 사용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본질로 돌아가서 그럼 초등 연산 능력의 중요성은 고등 수학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고등 수학에서는 10분 이상 소요가 되는 심화 문제도 존재하거든요. 자 근데 그때 부족한 연산 실력 때문에 문제 해석에 필요한 집중력이 분산되는 일이 아주 많아요. 이건 진짜 심해요, 이게요. 자, 문제를 풀 때 저희가 정말 집중을 문제해야 되는데 연산이 느린 친구들은 연산하다가 문제 까먹고 다시 연산하고 문제 까먹고 이런 식의 반복해요.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자신감 있고 빠른 연산은 오로지 문제 해석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연산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고등수학이 무너진다는 것을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진짜로. 근데 현장에서 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진짜 고등은 초등 때부터 이어진 어떤 연산의 고생들과 노력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정말 아이들 잘하는 친구들 치고 초등학교 때 연산 못하는 애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 고생 다 한 거죠. 단순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연산 실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저학년 때 연산을 많이 해보면서 연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계속 조정을 하면서 노력을 해온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수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연산보다는 어쨌든 문제를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때 갑자기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할 게 많다 보니까 연산도 신경 써야죠. 문제도 신경 써야죠. 개념도 신경 써야죠. 인제 아주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는 연산 실수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고3이 될 때까지. 진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초등학부모님들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뭔가 사고력보단 그래도 아이가 그냥 차분히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끌고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발 연산만은 진짜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수학자로 아이를 키우려는 것이 아닌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요, 그냥 초등 시기에는 사고력보단 연상 능력에 더 초점을 두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는요,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약수배수, 약분통분, 뭐 나중에 초6 때는 비례식까지 수의 구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연산에 영향을 주는 기초적인 것들을 학습하는 시기가 돼요. 자, 이때부터는요,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해요, 진짜로. 특히 문장제 문제나 어떤 수찾기 문제 있죠? 뭐 어떤 책에선 벌레 파먹기 문제를 하던데, 자 이런 어떤 수찾기에 대한 문제들로 많은 분들이 좀 머리가 아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수찾기 같은 경우에는 중1 선행에 1차 방정식이 있어요. 거기까지 진행을 하면 좀 많이 좋아지고요. 문장제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당장 지금은 좀 괴로워도 꾸준한 독서, 즉 한국어 능력을 좀 배양시키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시면서 당장은 조금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굳이 인제 국어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게 우선인데 수학적인 문해력을 먼저 키우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아이들이 수학을 더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니까 일단 저는 최소한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환력이 좀 쉬워지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 뭐 단원 평가를 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머님한테 지금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 좀 수학을 싫어하지 않고 좀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자 문장제 문제나 어떤 수 문제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쪼끔 더 그냥 위로 올리시면 돼요. 기본만 챙기시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저도 초등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초등 때는 연산, 아이가 정말 문해력도 좋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빠르다면 정말 뭐 진도 쫙쫙 빼셔도 되겠죠. 선행하셔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학생이 훨씬 많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셨다가 아이가 인제 고등학교 때 정말로 등 돌아 버리면 그때는 진짜
수억을 들여도 아이들이 수학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초등 부모님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슈되는 부분들이 있죠. 인제 현재 초등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고교 학점제인데요. 이제 그 고교 학점제 때문에 특목자사고를 목표로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요. 자, 지금도 많이 준비하시고 계시죠? 자, 그런 학부모님들은 5-6 학년 때부터 사고력보다는 좀 무리를 하시더라도 중등 선행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그때 사고력 가보면 선행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선행이라는 곳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중등 내신을 좀 위해서 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선행을 나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등 내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절대 고등 선행까지 무리하게 나가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절대 고등 선행은 막 나가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요. 사실 고교 학점제 때문에 이제 중학교 때 특목 자사고로 인제 가려는 학생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은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때문에 중등 내신이 좀 과열되는 양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쪼끔 더 좀 대비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중등 관련된 제가 영상은 나중에 제가 인제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은 쪼끔 초 5-6 학년 때는 선행을 쪼금 염두하시는 게 일단 옳다고 저는 봐요. 고등 선행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고1 1 학기 과정에서 한번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고2 1 학기 과정이 사실 어떤 우리 수학 과정에 허리 역할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허리가 튼실해야 아이들이 올곧게 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1 과정은 실제로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채워줄 수 있고, 이제 뻗어나갈 수 있게 고2 고3 과정을 정말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1에서 안 끊고 그냥 뭐 배웠다고 해서 고2 고3 나가서 미적분고 돌리고 한 10번 돌리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고1에서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고1 1 학기에서 분명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고1에서 반드시 한 번은 끊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초등 5-6 학년 때 배우는 개념들은 결국 중등 과정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를 자연수에서 유리수로 확장을 시키고 그 개념을 실수로 확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확장되는 거죠, 범주가. 자, 그러면 자, 고등에 이르러서는 이제 문자 또는 시까지도 확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5-6 학년 때는 사고력보다는 기초적인 개념을 익히고 중등 과정을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집중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수능 시험에서까지 주로 다루는 정수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정수론이 개념에 구멍이 생기게 돼요. 실제로 고등 개념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중 대부분이 정수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고등학교 때는요. 자, 수능에서도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지만 실제로 이런 정수론을 배우는 시기는 초등학교 5-6 학년하고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전부예요. 결국 초등 5-6 학년 때는 고등 심화까지 이어지는 수의 확장에 더 집중해서 연산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수의 구조를 익히는데 반드시 집중해야만 하는 시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아주 큰 후회를 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초등과정 수학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보면 보통의 학생들의 경우 사고력보다는 연산의 정확성과 속도에 집중을 하셔야 하고, 5-6 학년 때는 약수와 배수 같은 정수론을 다룰 때 쓰이는 기초적인 개념이 습득돼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은 메일이나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